이제 앞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하는 프로젝트 학습 혹은 문제 해결 학습 PBL, 둘 다 PBL이니까 이 PBL의 약간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모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PBL을 얘기를 할 때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 주제 탐색이라고 말하는 프라블럼 파인딩, 그다음에 설계 혹은 해결 방안 탐색, 뭐 예측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제 뭐 그 디자이닝 혹은 프라블럼 스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솔빙 혹은 이제 얼터네이티브 솔루션 뭐 이런 이야기들로 대체하는 이 단계들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SSI 이슈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먼저 해야 되다 보니까 이 3단계 마지막부터 4단계 마지막 정도까지가 이렇게 디자인 설계 단계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는 과정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단계가 양이 다른 단계를 다 합친 것만큼 양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사실 그만큼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실제 프로젝트 단계를 구성할 때 1, 2, 3단계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2시간, 2시간이면 4단계가 6시간 이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학교 상황에 따라 실제 만들기를 안 하고 설계까지 한다면 뭐 한 4시간 이 정도로 줄일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응용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4단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3단계 미래 예측을 하면서 이제 녹색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뒤에서부터 아마 PPT가 녹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과학기술 공학적 쟁점 해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처음 그 첫날 강의 때 다 들으셨을 테니까 크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문제 해결, 기술적인 문제 해결, 공학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쟁점에 대한 해결 탐색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양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구체화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발견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저희 모델의 특징적으로 보시면 4단계에 처음으로 문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처음부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3단계까지는 쟁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4단계에 처음으로 이제 문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적 용어로 따지면 문제라는 단어는 목표를 아는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쟁점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쟁점은 사실 목표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문제로 따지면 감도 못 잡고 있는 상태. 이 방법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생각하는 저 지향점이 이 쟁점에서의 최종 해결 과정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좀 덜 명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3단계에서 마지막에 아까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했다는 말은 목표 지점을 내가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여기서 이제 문제라고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여기서 문제 구체화, 뭐 문제 발견,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뭐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설계, 뭐 평가, 반성력 성찰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첫 번째 강의 때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라 여기서 크게 설명하지 않고 4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구체화한다라는 말은 여기서의 구체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어떤 걸 실천할 거야, 이걸 실천하려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 탐색이라고 보통 그 크게 봤을 때 주제 탐색이라고 봤으면,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 밑에 보면 개발자에게 직접 들어보기,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끔 보면 이제 4-1단계 처음 딱 시작하는데 거기에 뭐 누구를 만날 거냐, 만나서 뭘 물어볼 거냐,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거 하면 다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구성이 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4-1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 초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설문조사 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도출하는 정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1에서 너무 힘 많이 안 쓰셔도 된다. 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지금 여러 가지 구현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최적의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활동까지 이어지는데, 첫 번째가 실천 방안을 여러 가지를 내긴 했지만 우리가 이 중에 뭘 할 건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라는 걸 여기다 먼저 넣었었는데요. 그때 말했던 3-3의 실천 단계보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면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게 정리하는 과정, 여기 나오군요. 정리하는 과정으로 브레인 라이팅이 있습니다. 나중에 워크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소들을 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아이디어가 한 개만 나오면 그냥 그 한 개를 실행을 바로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팀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한 개만 나오진 않거든요. 두 개 혹은 세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정해보자라고 하면서 아이디어 평가 활동을 가집니다. 이 아이디어 평가 활동을 가질 때 쓰는 기법을 저희가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ALU 기법과 페어 랭킹 기법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로 돼 있어요. 페어 랭킹 기법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생각이고, ALU 기법 정도 해보시는 거로 하면 좋겠습니다. ALU 기법은 아까 제가 첫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PMI 기법처럼 장점, 제한점, 독특한 점 이런 걸 적으면서 이제 우리 아이디어 중에 뭐 할 건지를 선택하기 위한 아이디어 평가 단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장점은 많고 제한점이 적은 걸 쓰게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평가 준 거를 먼저 몇 가지를 정하는 단계. 그래서 평가 준 거. 우리가 아이디어를 정할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을 이제 왼쪽에 쓴 다음에 아이디어가 두 개가 나왔다면 두 개의 아이디어 중에 두 개의 아이디어를 요 기준을 준 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굳이 우리가 아이디어 1과 2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1과 2를 연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바꾸자. 이런 것도 충분히 이 단계에서 가능하고요. 페어 랭킹 기법은 이제 설명을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아까와 똑같은 준거를 정한 다음에 그 준거가 각각 똑같은 배점을 갖는 게 아니라 준거가 서로 다른 배점을 가지게 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중치를 부여한 기준 준거를 토대로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들을 두 가지씩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게 페어 랭킹 메소드가 앞에 나온 ALU 기법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하실 때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페어 랭킹을 하시던지 ALU를 하시던지 하도록 하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ALU만 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요까지 하고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이 다음 단계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명을 미리 간단히 드리고 넘어갈 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행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 아이디어로 우리가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하는데, 아이디어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뭘 해볼 수 있을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발명이나 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토타입, 이렇게 시제품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계획을 세워서 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과학 혹은 사회과학에서 쓰는 익스퍼리먼트 실험 혹은 인콰이어리 탐구 같은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아실 테고, 사회에서도 뭔가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사람 대상 테스트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이런 실험이나 만들기를 직접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활동을 통해 어떤 관계를 분석하고 그거로 인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하는 방법의 연구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지는 선생님들이 논의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워크북 내용을 보시면 이제 문제 구체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찰, 면접, 현장조사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를 명확하게 보기 위한 관찰과 면담, 현장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너무 시간을 학생들에게도 많이 쓰지 않게, 이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지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해결하는 과정은 아까 앞에 말했던 실험 설계, 프로토타입 설계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뭔가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가 아니라 4-3에서 그 설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어떤 변인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첫 번째 문제 구체화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 적어서 그 원래는 이게 돌려가면서 사람들이랑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 활동을 먼저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제 구체화 활동과 뒤에 나오는 아이디어 활동은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그 서로서로 돌려보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덧붙이는 활동, 이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묶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묶여져 있는 아이디어를 위에다가 이제 정리해서 다가 적는 활동을 합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하면 마지막에 최종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겠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서 아이디어 평가하는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LU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보면 뭐 참신성, 효율성, 가능성 이런 지금 그 근거들을 정했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의 우리 아이디어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RM인데요. 여기 오타가 좀 있지만 아무튼 이 PRM 내용은 설명은 나중에 보시고 하시게 되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디어 실행 방법을 적은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페이지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토타입과 실험 설계 그다음에 뭐 데이터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까지만 우선 잠깐 하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워크북도 마저 잠깐 보고 잠깐 풀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PPT에 설명드렸던 것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들의 온라인 워크북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 보시고 이렇게 샘플 예시 말고 원래 본 활동 페이지에다가 다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페어 랭킹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넣어놨어요.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넣어놓고 했었으니까 지금 생각은 1조 기준으로 41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 아이디어 실행 방법 예시 앞에까지 ALU까지니까 ALU까지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